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는 연간 수익률이 주가 차익이죠. 15%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배당 수익률은 1.5에서 2%라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 주는 성장주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요즘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하락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락장에는 좀 방어주?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배당주 쪽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배당주 쪽에 투자에 대해서 좀 장우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S&P 500 같은 개별 주식이나 뭐 ETF 투자하는 거랑 배당주 투자하는 거랑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S&P 500에 투자하는 자체가 배당에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의 80%가 배당을 주거든요. 어, 배당을 안 받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미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첫째 그냥 고를 수 있죠. 배당을 주는데 실적이 안 좋다? 배당을 왜 줍니까? 남는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어갖고. 그래서 네, 배당을 투자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또 배당을 고를 때 여러분들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배당 한 종목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좋은 점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 투자 굉장히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좋아지는 게 일단 시점인데 만약에요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은 금리 높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가장 관심이 몰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 내려오면서 조금 더 관심이 몰릴 거로 보이면 지금은 찬반에 불면 배당 투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락장 대비한 배당주 투자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배당 투자에 대한 그 세부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성향. 예를 들자면 배당 투자하면 주가 차익 더하기 배당 수익인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분명히 배당 투자한다고 하신 분이 시간 지나면 주가 이렇게 못 가냐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성향을 내가 원하는 주가 추익, 주가 차익, 그다음에 배당을 배분하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반반, 그러니까 주가 차익 반, 배당 반, 어떤 분들은 주가 차익을 좀 더 태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판단하시면 포트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그거를 진짜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답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배당은요. 하락장이 경고하는 모습 보일 건데 일단 기본 성향만 판단하면 그 포트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시간 지나면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사실 전 배당 투자를 잘 안 해봐서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하실 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하고 있는 배당 투자는 결론적으로 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배당주는 보통 성장 배당을 되게 좋아합니다. 배당을 크게 키우는 종목들. 근데 한국에 혹시 대표님 한국에 있는 미국 추종 배당 ETF 아는 게 있습니까? 잘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국내 상장한 미국 주식 배당 ETF 보시면 대부분 다 이름이 뭐가 있냐면 무슨 방어 ETF, 가치 ETF 해갖고 굉장히 고루한 배당을 많이 품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예전에 나왔던 슈드를 카피한 게 많은데 그 슈드 자체가 성장 배당주보다는 약간의 배당 일드에 관심이 커져 있는 그런 ETF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음, 어떤 뜻이냐면 P&G 같은 기업들 굉장히 고루하죠. 배당을 주는 기업이 맞지만 주가 차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배당 혼자에 관심을 가질까도 미리 깔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당을 키우는 종목, 배당금을 올리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분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성향이 나는 배당 반 주가 차익 반이라 하신 분은 기본형 배당이 있는데 처음에 나가는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딱 보시면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과 2월과 3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심볼 그대로 포트 담으시면 요게 또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3개월치만 담으시면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분기 배당이니까. 간단하죠. 음, 그래서
보고 있는 종목 수도 얼마 안 됩니다. 첫 번째 킴벌리 클락, 두 번째 머크, 세 번째 FMC, 세 번째 시스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스파 ETF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2월 첫 번째 주 다른 레스토랑, 두 번째 애플, 세 번째 P&G, 네 번째 주 스타벅스가 있고요. 3월 첫 번째 주 KLAC가 있고, 두 번째 주에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고, 에이블 데니슨이 있고요. 네 번째 주 로키드 마틴, 마지막 주에 골드마스터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다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매주 배당이 들어온다는 거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본형은 반반이기 때문에 보통 주가 차익은 한 60% 나온다고 보시면 연수익률이 60%의 배당은 한 2, 3%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게 기본형입니다. 기본. 네, 이렇게 포트를 네. 균일하게 구성을 한다고 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2, 2, 3% 3%. 정도? 예, 예. 2, 3%에 아까 주가 차익은 한 6, 7% 나오는 거죠. 네. 시세도 계속 같이 오르면서 배당도 받는 거네요. 시세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적어도 이 종목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종목은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배당을 네. 늘린다 자체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 P&G도 포함되어 있지만 P&G가 올해 배당을 올린 게 68년째 배당 이상했습니다. 68년째. 이야. 근데 68년째 배당 이상한 건 맞는데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차익을 보게 되면 딱 S&P 500의 반밖에 못 가거든요. 주가 차익은. 네. 그러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 하나씩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배당 올린 것 포함시켜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반을 구성하시면 주가 차익도 좀 가져가고 배당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기본형이니까 뭐 나무할 데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팔려고 해도 안 파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 배당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관점은 안 파는 겁니다. 안 파는 거. 장투 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안 파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기업 대부분이 배당을 매년 좀 늘리고 있는 기업들일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년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S&P 500의 편입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검증된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S&P 500은 편입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지수죠. 가장 네. 세계 최고의 지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증에 검증을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면은 그럼 배당금이 거의 매주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매주가 아니고 매주 들어오죠. 왜냐하면 야. 여러분들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심벌이 적혀 있는 그 주가 네. 여기서 하나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배당 지급일 기준입니다. 배당 지급일 기준. 네. 배당 지급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든 500기업을 놓고 다 따져서 기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가 포함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미국은 이렇게 배당 지급을 정해놓고 보통 배당을 줍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 위해서 월급주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문자가 들어올 겁니다. 이 보유하시면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해당 증권사가 배당에 들어오면 보통 문자를 보내는데 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1년 50일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문자가 이걸 답을 줄 겁니다. 그럼 아마 바쁘시겠죠. 기본적으로 바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이라는 게 미국 배당은 달러가 입금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단이니까. 저거 보는 뭐 저는 이거 취급한 3년 넘었는데 보유하신 분들 주식이 거의 안 팔더라고요. 그게 핵심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미국에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도 배당 소득세를 낼 것 같거든요. 네, 내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15.4% 원천을 띄고 배당금 지급하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따로 또 내는 건 아니에요? 중복과세가 없는지 그 그건 부분이 좀 근데 배당이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금융수도 종합과세가 넘어가면 그 추가 세금은 붙죠. 그건 이제 음. 개인마다 자기 계산할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미국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주가책을 봐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분류과세로 보통 이제 22% 세금만 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네. 배당은 다른 세금과 합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외에도 이자의 배당 소득이 딴 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소득 분야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는 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이 아니면 미국에만 아니면 과세하고 2천만 원 한국에는 이하면 따로 내지 않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기본형이었고요. 네. 조금 더 볼게요. 네네. 기본형이었고 두 번째는 배당 성장의 포트를 꿈꾸시는 분한테 설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배당 성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주가 차익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만큼 이제 배당에 더 기여한 부분을 크게 키우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 차익 40%에 배당 60%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면 딱 좋을 배당 포트폴리오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첫 번째 주부터 보게 되면 QSR, 두 번째 주 PGR, 세 번째 TMO, 네 번째 A가 있고요. 네. 2월 첫 번째 주 DRI, 두 번째 로우가 있고 LOW가 있고 세 번째 주 ABT가 있고 네 번째 주 SGHW가 있고요. 3월 첫 번째 주 GTS, 두 번째 주 CDW가 있고요. 세 번째 주 TSCO가 있고 네 번째 주 BLK, 마지막 주에 AVG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주가 차익보다 배당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크다는 분들의 어떤 수익을 만족시키는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는 연간 수익률이 주가 차익이죠. 심리를 15% 간다고 보시면 음. 될 것 같고요. 배당 연배당 수익률은 1.5에서 2%라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 주는 성장주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제가 항상 이렇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ETF를 많이 뭐라 하고 있는데 네, 국내 배당 ETF는 대부분 다 뭐 쏘리든 뭐든 간에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즉 슈드라고 하는 그런 네. 거에 국한이 되어갖고 약간 배당 일대에 관심이 큰 것만 포함되다 보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요. 음, 왜냐면 여러분들 슈드 SCHD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지금 주가가. 3년째. 왜 박스권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포함되어 있어갖고 네. 주가는 재미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가 높은 바람에 배당에 관심이 딱 없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투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 박스가 갇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은 좀 재미있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배당이 재미있게 하는 것은 배당 성장 투자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성장도 하니까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되지만 네, 만약에 얘네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나중에 배당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옮겨드리면 일단은 현재 과거 12개월치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2.3%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포워드 향후 12개월치는 2.36%로 좀 올라가죠. 항상 조금씩 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 음, 것들이 배당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 차익도 두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까 반반보다는 기본형보다는 이게 모르는 분들을 약간의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고 조만간 배당 성장주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에 ETF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없지만 네. 근데 성장형이라고 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성장성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가 빠지겠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그 과거 2000 당시부터 이제 배당과 어떤 실적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면 이익 감소하겠죠. 이익 감소하면 이익 감소폭과 배당 감소폭을 같이 비교해 보면 어떻게 더 클까요? 이익 감소폭이 더 이익이 클 것 훨씬 더 같은데요. 크죠. 네. 예, 배당은 적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이번에 나왔던 8월부터 이어졌던 그 하락폭 그때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경고하게 버틴 종목이 뭐였을까요? 배당은 안 빠졌거든요. 배당 음, 혹은 가치는 안 빠졌기 때문에 잘 버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보신 분들은 지금 배당이 더 훨씬 더 안전하죠. 안전한 편안치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할 때 재미없는 거지만 여러분들 항상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훨씬 더 잘 버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은 아까 제가 하다 만 거 볼 건데 배당 투자에 좀 더 많이 배려하고 있는 분들, 기여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 차익은 한 30%, 그다음에 한 70%가 배당을 보시는 분들인데 바로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보유할 포트폴리오인데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RF, 두 번째 주 1월이죠. PM. 이게 그 유명한 필립 모리스 담배사입니다. 담배사. 음, 세 번째 USB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CO는 이건 시스코죠. 네. 2월 버라이즌, 이건 통신 기업이죠. 버라이즌, VG. 2월 두 번째 주 CLS가 있고요. 다음은 KMI가 있고 WRK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CAG가 있고 두 번째 주 DOW가 있고 그 다음 주 KUI가 있고요. 네 번째 주 D가 있고 마지막 주에 CCI가 있습니다. 요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인데 결국 이 종목을 운영하시게 되면 연배당 수익이 5% 찍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주가 차익은 약간 떨어지는데 5%. 이거 5대 5기 때문에 진짜 은퇴를 꿈꾸신 분들이 가지고 포트폴리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이제 실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10억을 넣으면 5%면 보통 연간 5천만 원 수익이 나오겠죠. 여기서 네. 배당을 빼면 10억을 나누게 되면 보통 400만 원 후반대 받는데 여기서 배당 소득세 15.4%를 떼게 되면 380만 원이 매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80만 원 돈이 되게 되면 은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은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종목 모두는 S&P 500 최강의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배당으로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리스크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지만 주가치 항상 올라와야 돼요. 아까 이제 5%로.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한국의 SCHD를 추종한 ETF는 지금 3년째 멎어 있습니다. 주가 차익 없이. 그럼 네. 답답하기 때문에 조금의 물론 배당을 키우지만 조금의 재미를 보려고 그러면 요 ETF도 좋아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은퇴용이니까. 네. 네, 하고 이 은퇴형 포트폴리오도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매년 한 5%씩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5%에서 한 7, 8% 정도 걸리죠. 나오죠. 잘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요. 보이는 이 포트는 대부분 다 제가 10년치를 보고 한 겁니다. 네. 돌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기 보이는 뭐 필립 모리스도 좀 주가 재미없지만 어제 나왔지만 시스코 나왔지만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좋아지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지 재미도 있는 거지. 배당 받아봤자 주가 멎어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 재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음, 올라온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배당 포트폴리오. 우리 책 보시면 모든 분 좋아하는 배당 포트폴리오인데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포트를 구성하면 지수를 이깁니다. 수익률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포트는요. 여기 나오는 모든 네 가지 포트는 제가 예전에 그 디렉시온 해외에 있는 운용사고도 미팅했을 정도까지 관심이 컸던 거기 때문에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 BR이고요. 두 번째 주 MPWR, 세 번째 주 INTU, 그 다음 종목은 DHR, 그리고 SYK가 있고요. 2월은 DRI, MA가 있고 AF, 이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그 다음에 다음은 PAYX가 있고요. 3월에 KLAC, 그 다음에 3월 두 번째 주에 MSFT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LLI가 일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네. 번째 주에 AMAT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ELW가 있는데 이게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게 되면 한번 제가 책을 보고 성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는요. 연간 수익률이 약 20%. 와. 현재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게. 이겼고, 네. 올해 현재까지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보게 되면,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1년 동안 32% 수익이 나왔고요. 지수는 야. 21%니까 10% 이상 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죠. 지수를요. 이겼고, 배당도 매주 주고 있는데, 배당 수익이 약간 작죠. 약 1% 이하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작지만, 뭔가 이렇게 배당을 받는 재미를 느끼면서 시장에 이긴 포트폴리오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공급적인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성장주가 네.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오긴 했지만, 네. 뭐 이렇게 성장세가 꺾이거나 하면은 음. 좀 주식 포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여기 종목이 보면 보통 한 12개, 3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종목이 전부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음, 이 DRI라고 하는 거는 레스토랑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료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는 카드 업체입니다. 카드 업체. 애플도 포함되어 있죠. 보통 7개 이상 분산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 정도 분산시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이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망해도 대부분 다 다른 게 커버가 된다는 거 감안하면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냥 장수가 가능해 보이고 웬만하면 안 바뀔 겁니다.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종목들, 이 포트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꾼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 있고 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바꾸겠다 싶으시면 아마 나중에 이 책에 있는 후보군을 포함시켜갖고 나는 애플 있다고 그러면 애플 빼고 다른 걸 넣으실 수 있는 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라고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실적이 꺾어지거나 역성장하는 기업들은 포트에서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빼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했던 기본형에서 보면 스타벅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타벅스. SBB에서 네. 스타벅스거든요. 재미없다가 요걸 한번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 CEO가 바뀌면서 주가 급등했거든요. 음, 예, 치폴레 CEO였죠. 네. 브라이언 리콜이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거고 만약 정말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이면 빼고 다른 걸 넣으면 좋은데 그 후보군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음. 이거 빼고 다른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어떤 책인가요? 책 소개 좀 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네. 많이 판매가 됐던 책이죠. 아마 제가 뭐 우리 출판사 얘기하기는 이 책이 최근에 경제서적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은요.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음, 딱 책에 그대로 써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아까 했던 포트를 구성하시게 되면 적어도 내 포트에는 매주 배당이 들어온다. 달러로. 라고 하는 행복감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듯이 이 포트에 대한 설명과 다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있다. 그러면 후보를 넣을 수 있는 후보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영원히 포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책이죠. 네네. 배당주 투자는 대체로 이게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미국 주식 배당주가 국내 주식보다 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은요. 네. 저기 한국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찬바람 불면 배당이다. 아, 라는 얘기 네. 들었죠. 근데 네네. 미국은 모든 여기서 봤듯이 항상 1년 300루씩 배당이 들어옵니다. 다 음, 분산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네. 한쪽에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배당금 할 때 미국은 배당금이 한국은 아마 찬바람 불는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이 아마 이듬해 봄에 들어올 거예요. 네. 맞죠? 맞는데 네네. 한 미국은 4월쯤에. 예, 빠르면 이틀,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그러니까 어, 재미있죠. 네. 재미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딱딱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 설명드리니까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돈 빨리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거기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 물론 이제 코스피도 무시할 수 없지만 S&P 500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면 더 믿음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은 훨씬 더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거, S&P 500에 그냥 80%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배당을 관심을 안 갈 수 없다는 거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미국 배당이 훨씬 좋은 거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수 말씀하셨으니까 S&P 500도 일단 주식 대부분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S&P 500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그럼 생각하시나요? 지수가 가장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수를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적립식을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지수 투자는 호불호가 없죠. 다만 이제 되게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진 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S&P 500 일명 스파이라고 하는 투자 이게 좋아 네. 보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S&P 약간 재미없다 싶으신 분들은 나스닥으로 추정하는 뭐 나스닥 100 지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미국 주식을 제가 할 때 왜 항상 이렇게 장투를 얘기하냐면 어차피 이 책에 있는 배당도 장투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왜냐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요 이게 20년 동안 통계인데 처음에 최초 10,000달러 투자합니다. 10,000달러 투자하게 되면 20년간 보유하게 되면 이 10,000달러가 얼마가 되냐면 64,000달러 넘어가거든요. 네. 64,840달러 넘어가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전체 한 번도 팔지 않았을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좋았을 시기 딱 최고의 날 10을 놓치면 64,000달러에 달했던 수익률이 갑자기 반 이상 줄죠. 반토막 29,000달러로. 되네요. 네. 반토막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만약에 최고의 날 20을 놓치게 되면 17,000달러. 30을 놓치면 거의 보합이고 40을 놓치게 되면 이제 손해봅니다. 손해. 장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미국 주식 할 때는 무조건 장투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이 표는 뭐냐면요. 제인과 잭과 존이 있는데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제인은요. 아주 타이밍 퍼펙트한 타이밍. 저점에 사는 거. 저점에 사는 거. 근데 음, 중간에 있는 잭은 그냥 항상 아무 때 사는 거. 세 번째 존은요. 가장
안 좋을 때 하는 거죠. 고점에 사는 거죠. 봤더니 가장 폭발적 타이밍,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기기, 시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감안하면 푸어 타임, 퍼펙트 타임 모든 거 합치면 폭발적 타임이 9.3%, 일반적 타임이 9.1%,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타임이 8.8%로 차이가 없죠. 별로 없네요. 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까 제기 장투하신 분들인데 장투를 하신 분이나 아주 타이밍 잡으신 분이나 못 잡으신 분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이 바로 음,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스파이 같은 거 담으시면 되고 그냥 가져가시면 끝나는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타이밍인데 타이밍 잡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15일선을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0일선 보는 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것보다는 한 번 사면 장투하면 좋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보면 예, 적어도 S&P 500 특히 미국 주식 ETF는 장투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대표님은 네. 배당주를 포트 전체 비중에서 어느 정도 배당주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엔비디아를 10센트 주고 있는데 배당 0.1달러 주고 있는데 그걸 뺀다 그러면 좀 더 커지겠지만 엔비디아를 배당주로 치시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대표님. 안 치죠. 안 칩니까? 안 네. 치면은 한 반반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한 50% 음,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죠. 저는 워낙 그 아직 성장주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 다르게 저는 반반 보고 있습니다. 반반. 네. 반반이면 그래도 배당주 비중이 높은 편이신데요? 높죠. 높은 네.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시장 흐름에 마음을 온전히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안전한 비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중은. 네. 그럼 그렇게 포트 가져가시면서, 예, 네. 제인, 잭, 존, 뭐, 이분들처럼 그냥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그냥 포트를 쭉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안 팔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음,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더 홀드해라, 타이트하게 라고 보통 네. 말을 표를 쓰죠. 미국도.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어차피, 물론 이제 팔 이유는 있죠.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면 파는 건데 그게 네. 아니고 그냥 어떤 이맘때 팔면 좀 벌 것 같은 그런 타이밍 되는 것은, 미국 투자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전략이니까 그건 버리셔야 될 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너무 생각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예. 보유했으면 쭉 홀드해라. 이게 대표님이 추천하는 전략이네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대표님? 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마찬가지.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더하기 S&P 500이 현재 고점 대비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하단치고치 대비요? 지수부터 볼까요? 지수부터. 지수 몇 보게 프로 안 될 것 되면요. 같은데요? 네. 2.5% 밑에 있어요. 아, 네. 2.5%면요. 오늘 내일 급등하면 바로 갑니다. 네. 30 몇 번째죠? 하단치고치 갑니다. 올해. 네. 가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애플, 메타는 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깻잎밭장 차이로 붙어 있고 네. 대부분 다 지금 사상 최고치에 붙어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엔비디아도 140이 고점 아닙니까? 오늘 120이 있다는 아닙니까?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그 차트가 다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설명드리면 누가 승자입니까?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이나 치면 아니면 스파이 보유했다 치면 누가 승자입니까? 갖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은 승자죠. 네. 그게 정답이래.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예,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치고 종목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장투를 안 한다가 쉽지 않겠죠. 얘기하는 자체가. 예, 장투가 정답이에요, 미국은. 간단합니다, 이거. 제인과 잭과 존을 비교해 주시니까 좀 예,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확 와닿고,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좀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40년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 요표가요? 네. 보여드리는 건데, 제인과 잭과 존의 이 40년 차례 이 차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국내에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고, 아마 이제 사람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퍼펙트 타이밍, 푸어 타이밍 갖고 와서 비교하면 아마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질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시켜갖고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 게 실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실적 네. 갖다 붙이면 똑같은 차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주차는 약간 쉬운 듯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장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에 충실하면 미국 주식 투자는 실패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 필요할 때만 팔고 네. 아니면 뭐 계속 쭉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을 계속 상향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EPS가 300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200달 중반대, 네. 후반대 가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S&P 500의 전체 평균 EPS니까, 물론 그 못 나오는 게 또 있겠지만, 적어도 지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내년까지. 그 다음에 또 내년 되면 또 내후년에 대한 평가치가 나오겠죠. 전망치가 나오면, 그것 따라서 뭐 팔든지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전망치는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빨라요, 미국은. 편합니다, 그것도 보시기에. 네, 그럼 네. 대표님은 특별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리스크 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거예요? 뭐, 정한다면 한 현금의 한 10% 보유한 거 정도? 전체 포트에서? 예, 그 10% 정도가, 정도? 그 정도가 뭐, 최적의 방어 방법이죠. 그거에는 다른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경기 침체는 언젠가 오겠죠. 오는데, 경기 침체를 판단하고 있는 전미경제연구소도 한때는 뭐 엄청 얘기 많았는데, 지금은 그분들 어디 갔습니까?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네. 뭐, 한때 잠깐 못 나왔던 거에 따른 침체가 다시 올라온 거 맞는데, 지금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안 좋은 부분을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게 모습이 보일 때 그때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미국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했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어요. 네. 그 정상화되는 게 침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전될 때가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던 것도 없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지금 침체했다는 것도 대비한다는 것도 약간 무의미한 행동이 아닌가?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고민하자. 그 올 전에 기미가 미리, 보일 때, 네. 예, 올 기미가 네네. 보일 때,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핏처럼 본인만의 딱, 뭐, GDP를 시가총액 2배 이상 증가하면 이런 거에 따른 뭐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없다 그러면, 뭐, 아마도 침체가 올 듯하면, 뭐, 경찰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구하시면서, 진짜 오면 어떡할지를 고민하셔도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고민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네,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